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화학주 투자를 하고 계시거나 시작하실 분들에게 가장 큰 진입장벽이라고 할 수 있는 화학 제품 및 용어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원유입니다. 흔히 석유라고 부르는 물질 외에도 황이나 염분 등이 안에 존재합니다. 황은 대기 오염에 매우 안 좋은 성분이라 가급적 제거해야 되고, 염분은 기계에 치명적이죠. 보통 많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이 원유를 중동에서 주로 수입해 오는데 대략 25일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우리나라로 원유를 가져오게 되면 우선 저장 탱크에 보관하게 되는데요. 저장하는 동안 불순물 등을 좀 가라앉혀서 걸러주게 됩니다. 그 다음 탈염기, 즉 소금기를 제거해주는 장치를 통과시켜서 열을 가한 후에 증류탑으로 보내게 됩니다. 원유를 가열하면 가벼운 건 위로, 무거운 건 아래로 내려가는 성질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분리해낼 수 있게 됩니다. LPG부터 아스팔트까지 여러 가지 물질이 보이는데, 화학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물질은 저 나프타라는 물질이죠. 납사라고도 부르는데 대부분의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제한 납사는 저렇게 투명한 액체 상태라고 하네요. 화학주 리포트를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 하나인 마진입니다. 즉 기업이 가져갈 것으로 추정되는 이익인데, 제품의 판매 가격에서 원재료의 시세를 빼는 식으로 계산합니다. 기업의 생산 비용에는 인건비라던가 운영 비용 등 정확히 추정할 수 없는 것들도 들어가 있지만, 이 마진을 이용하면 현재 이익이 늘어나고 있다, 아니면 줄어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하겠죠. 아까 원유를 가공해서 나오는 물질 중에 하나가 납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위에 그 레포트에서 나오는 납사 마진 추이라는 걸 해석해 보자면, 원유를 가져와서 납사로 가공했을 때의 이익을 추정해 본다는 겁니다. 저 그래프에서 회색 부분은 지난 5년간 월별로 동일한 시점의 가격 최저점에서 최고점을 표시한 거고, 현재를 보시면 회색 부분 위에 점이 표시되어 있죠. 지난 5년간의 9월 말에 가장 높았던 납사 가격보다 현재의 납사 가격이 더 높다는 뜻입니다. 즉, 원유를 가공해서 납사로 현재 팔았을 때 이익이 크다는 이야기겠죠. 다음 용어는 정제 마진입니다. 정제 마진은 아까 원유를 가져와서 정제한 후에 나온 모든 제품을 팔았을 때 과연 마진이 얼마나 남을 것인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급격하게 상승하는 걸 보실 수 있죠. 결국 원유를 정제하는 회사, 즉 정유사의 이익이 현재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 정유사에서 제조한 납사를 선박이나 파이프를 통해 공급받아서 화학회사의 원료 탱크에 저장한 후 크래킹, 즉 분해하게 됩니다. 이 설비를 납사 크래킹 센터, NCC라고 하죠. 납사를 분해해서 화학 제품을 만드는 시설이라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국내 화학기업들은 이 NCC 설비를 가지고 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NCC에서 납사를 재료로 분해하면 오른쪽에 표시되어 있는 것 같이 아주 다양한 물질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물질들을 혼합해서 엄청나게 많은 재료를 생산하게 되는데요. 이 NCC 외에도 천연가스를 분리하면 나오는 물질 중 하나인 에탄을 분해해서 재료를 생산하는 에탄 크래킹 센터, ECC가 있습니다. 원재료가 천연가스이기 때문에 미국의 셰일 혁명으로 인해서 지난 10년간 엄청난 수혜를 받던 사업이죠. ECC의 단점으로는 분해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물질이 에틸렌에 쏠려 있다는 겁니다. 이 영향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분석해 볼 거고요. 이 외에도 CTO, 즉 석탄을 기반으로 에틸렌이나 프로필렌을 생산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다시 납사로 돌아가서 오늘은 이 납사를 분해하면 나오는 물질들 중에 첫 번째 물질인 에틸렌과 에틸렌으로 만들게 되는 하부 물질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에틸렌입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2021년 6월 기준 우리나라에서 1년에 생산하는 화학 제품의 양을 1,000톤 단위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빨간 박스 안에 있는 에틸렌은 보시면 어떤 물품보다 숫자가 높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생산량이 가장 많다는 겁니다.
1180만 톤이네요. 에틸렌입니다. 석유화학의 핵심, 석유화학의 쌀이라고도 불리고 에틸렌 자체로는 무색의 기체입니다. 물론 압력을 가하게 되면 액체로 변하기도 하고요. 엄청나게 많은 물질이 이 에틸렌을 재료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석유화학 업계 전체의 업황이 좋은가를 확인할 때 이 에틸렌 마진을 먼저 보게 됩니다. 원재료가 납사라고 했으니 납사를 재료로 에틸렌을 만들었을 때 회사의 이익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자료죠. 이 에틸렌으로 만들 수 있는 물질들 중에 가장 많이 만들고 사용되는 물질이 폴리에틸렌입니다. 에틸렌을 화학적으로 중합, 쉽게 말하면 뭉쳐서 만들죠. 요즘 워낙 핫한 오징어 게임에서 달고나 만드는 것처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기체나 액체에 촉매를 약간 넣어서 잘 저어주면 고체가 되는 식입니다. 애초에 폴리라는 게 그리스어로 많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네요. 에틸렌을 많이 뭉쳐서 만든 고체 물건이란 뜻이겠죠. 생산하는 과정에 따라 성질도 약간 다르고 워낙 많은 곳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간단한 차이를 살펴보면 고밀도 폴리에틸렌은 밀도가 높기 때문에 충격에 강해서 잘 안 찢어지는 재질의 쓰레기 봉투, 플라스틱 병뚜껑, 파이프 등에 이용되고 저밀도 폴리에틸렌은 밀도가 낮기 때문에 잘 늘어나는 성질이 있어서 랩이나 잘 늘어나는 비닐봉투, 농업용 필름, 전선 피복 등에 이용됩니다.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은 저 두 가지 사이 정도의 소세지 봉투를 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우리나라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종류의 폴리에틸렌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알고 레포트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에틸렌을 원재료로 폴리에틸렌을 만들었을 때 추정되는 이익이 이렇구나. 왼쪽은 HDP이니까 고밀도 폴리에틸렌, 오른쪽은 LDP이니까 저밀도 폴리에틸렌이구나. 보시면 왼쪽에 LDP의 마진이 높은 편이니까 현재 하나솔루션, 하나토탈, LG화학의 LDP 사업부가 돈을 매우 잘 벌고 있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에틸렌으로 만드는 물질 중 두 번째로 양이 많은 스티렌, 폴리스티렌입니다. 밑에 SM이라고 나와 있는 물질이 스티렌 모노머, 즉 스티렌 단일 물질이라는 뜻이죠. 아까 납사를 분해하면 나오는 물질들 중에 에틸렌과 벤젠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개를 화학적으로 반응시키면 에틸벤젠이 되는데 이걸 재료로 만든 물질이 스티렌입니다. 이 스티렌도 다양한 물질의 재료로 사용되는데 스티렌끼리 뭉쳐서 만드는 게 바로 폴리스티렌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잘 모르시겠죠? 네, 바로 이 스티로폼입니다. 위에 같이 공기를 안에 넣어서 만드는 게 발포 폴리스티렌, 아래에 있는 물품들 같이 공기 없이 빡빡하게 만들면 각종 용기 등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 일상에 정말 많이 사용하는 물질이죠. 자, 이제 스티렌에 대해 공부했으니 해석을 해보면 SM, 스티렌 모노머죠. 에틸렌과 벤젠이 재료로 들어가 만든 스티렌의 가격에서 재료 가격을 뺀 마진이 저 정도 남고 있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는 겁니다. 에틸렌으로 만들 수 있는 다른 물질들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생산량 기준으로 다음 순서인 PVC가 보이네요. PVC는 에틸렌에 염소를 첨가해서 염화에틸렌을 만들고 그걸 가열시키면 염화 비닐이 되고 이걸 또 중합해서 폴리염화 비닐, 우리가 아는 PVC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아는 창호 등 건축자재 외에도 신용카드, 파이프, 지우개 등 이 PVC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일상생활에서 엄청나게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 PVC 마진 그래프에 대해서도 해석이 가능하겠죠. 회색 그래프에 비해 현재 점이 엄청 위에 올라가 있는 걸 보면 현재 PVC가 얼마나 호황인지 짐작해 줄 수 있게 합니다. 현재 PVC가 왜 호황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뜨고 있는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에틸렌으로 만드는 물질 중에 이 계통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빨간 박스 안에 있는 초산, 즉 아세트산을 기반으로 만드는 물질이
바로 에틸렌 초산 비닐입니다. 에틸렌에 초산 비닐을 섞어서 만들죠. 초산 비닐을 만들 때도 초산에 에틸렌을 섞어서 만드니까 에틸렌이 2번이나 공정에 들어갑니다. 이름이 어렵지만 우리가 주로 신발 밑창이나 글루건이라고 하는 접착제, 그리고 비닐하우스용 비닐, 태양광 필름들이 이 에틸렌 초산 비닐로 만드는 제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에틸렌으로 만드는 물질 중에 소개할 물질은 에틸렌 글리콜입니다. 에틸렌에 산소를 반응시켜서 에틸렌 옥사이드를 만들고 이걸 또 물이랑 반응시키면 에틸렌 글리콜을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물질 자체로는 주로 자동차 부동액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다른 재료 없이 에틸렌으로만 제품을 만들기 쉽기 때문에 에틸렌이 과잉 공급되면 가장 많이 피해를 입는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이 그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정말 수요가 많은 제품이기도 한데요. 나중에 소개할 파라자일렌으로 만드는 테레프탈산과 혼합하면 우리가 가장 흔히 아는 플라스틱 중 하나인 페트,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혹은 폴리에스터 섬유를 만드는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1년에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페트병 그리고 폴리에스터 섬유의 양을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하죠. 이제 이 그래프도 보시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MEG, 모노에틸렌 글리콜과 PTA, 테레프탈산을 재료로 페트를 만들었을 때의 이익이란 뜻이니까요. 에틸렌과 에틸렌 하부 제품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한번 정리해봤고요. 오늘은 추가적으로 이 에틸렌의 공급 과잉 이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대 초반까지는 전 세계 대부분의 석유화학 시설이 NCC였습니다. 그런데 NCC는 오른쪽에 보시면 에틸렌과 프로필렌 외에도 부타디엔과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 다양한 제품군들이 생산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수요가 많은 제품들은 에틸렌, 프로필렌, 자일렌 등 일부 계열에 몰려있고 필수적으로 같이 생산할 수밖에 없었던 부타디엔과 벤젠은 보시는 것 같이 마이너스, 즉 생산하면 할수록 적자인 상황이 종종 일어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NCC의 특성상 일부 제품만 생산을 안 할 수도 없었죠.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는 애물덩이 물질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2010년 초반 이후에 중국이 저렴한 석탄 가격을 이용해서 모자르는 에틸렌과 프로필렌을 시장에서 생산하기 시작했고 2010년 중반 셰일가스 혁명 이후로 저렴해진 셰일가스를 기반으로 한 에탄에서 에틸렌이 엄청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NCC의 중설이 줄어들었고 예전에는 적자 보고 파는 물질이었던 부타디엔과 벤젠의 수익이 에틸렌이나 프로필렌, 자일렌보다 더 좋아지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NCC와 ECC가 나름대로의 영역을 나눠 가진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어느 정도 전 세계 NCC와 ECC 기업들이 고객의 수요에 맞게 각 물질별로 생산량을 맞춰놓는 상황에서 작년과 올해 천연가스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하고 중국의 석탄 가격도 마찬가지로 급등해버려서 저점 대비 상승폭이 저 두 가지 물질에 비해 적은 석유 기반의 NCC들의 원가 경쟁력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시장에 다른 설비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인 2010년 이전은 제외하고 2010년 이후로 원유 대비 천연가스 가격이 저렴한 시점에는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의 이익이 안 좋았고 반대로 선연가스가 원유 대비로 급등했던 시점에는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했었습니다. 보통 20배 전후를 기점으로 삼는데 현재 천연가스의 급등으로 오일과 가스의 가격 비율이 20배 미만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계절적 특성상 천연가스의 가격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이번 겨울은 화학주의 계절이 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영상을 만들다 분량이 길어서 지루해질 것 같기 때문에 파트별로 좀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화학주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나 앞으로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